이번에 우리 상정희 누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희 누나도 이번에 또 큰 절을 올리셨어요. 예. 심상정 의원이지요. 이번에 이제 또 되면은 5선이 되는데 국회의장도 이제 노려볼 만한 그런 되는 건데 김성회가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향갑의 김성회 민주당 후보가 공천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김성회가 뭐 모든 조사에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한국경제 PMI 조사에서는 그 정의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오겠구나. 심상정은 이번에 낙선할 예정입니다.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뭐 낙관할 여지가 없어요. 뭐 하나라도 뭐 비슷하게 쫓아간 조사 결과라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 심상정은 그 낙선할 걱정보다는 이 선거비 보전이 가능할까? 그걸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4선 의원의 초라한 뒤안길이라고 해야겠죠. 저는 심상정의 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페미들한테 공격을 받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하는 그 진영에서 또 활동을 했잖아요. 뭐 라디오 1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서 알게 된 성정치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는 페미가 됐어요. 원래 페미였는데 뭐 그동안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더니 계속 그 영페미들 틈바구니에서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모르지도 않는 사람이 말이에요. 왜 이러지? 나 이 사람한테 뭐 내가 밉보일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뭐 물론 사적인 감정으로 저를 비난한 건 아니고 결국 보니까 이 영페미들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영페미들이 김용민을 싫어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올드 페미들은요 영페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역성을 들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도 그랬어요. 심도. 여러분 심이 말이죠. 사실 정의당에서 당권을 갖기 위해서 당권 투쟁을 벌였는데 그 상대가 인천연합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이 인천연합 출신이죠. 이정미 전 대표도 그 인천연합 쪽인데 그 심상정은 인천연합 출신이 아니어서 이 인천연합하고 계속해서 대립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세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 영페미들하고 손잡았지. 그래서 본인이 정의당 내에서 기득권을 가졌을 때 그 류호정하고 장혜영이가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그 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이고 젊으면은 뭐 그냥 또 신인이면은 그냥 예를 들면 100표를 받아도 한 300표 받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비유하자면은. 그래서 그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을 매기는데 당원 투표에서 19등, 21등 했던 류호정, 장혜영이가 1등, 2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19등이 21등을 했으면 19등이 21등을 해야지 왜 1등, 2등이 됩니까? 원인은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 그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우리 상정희 누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류호정이가 1등이 돼가지고 당선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롤대리 파문이 터졌을 때 우리 상정희 누나가 막 그냥 주진우 방송에까지 나가가지고 좀 봐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야, 이 페미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공격대사 남성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딴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쓸 수 있느냐라면서 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혐오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 감아줘라, 특혜를 줘라 이래놓고는 자기들의 공격 대상인 그런 그 사람 어떤 제기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냥 나가 죽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비열하고 잔인한 집단이 없어요. 이 페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니 이 박원순 시장 쪽에 있었던 분이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 기관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쫓아가가지고 막 그냥 뭐 지랄 연병을 떨었죠. 그게 바로 K-페미들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네, 그들에게 정말 숙주 역할을 해준 분이 바로 우리 상정희 누나였지요. 사실 이 K-페미들은 정상적인 소통 능력이라든지 공감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젠더 권력으로 남 꼬꾸라뜨리기만 잘하는 그야말로 삼류 인간들이에요. 예, 이 인간들이 활개치게 만들어준 분이 우리 상정희 누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남 얘기 아니에요. 깜도 안 되는데 이 언더도그마, 뭐 약자를 위한다느니 하는 그 언더도그마의 완장을 찬 페미들의 폐악질로 2021년 선거부터
다 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안 그렇습니까?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이기는 선거가 없어. 이번에 당원들이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천에 관여해서 정춘숙, 권인숙, 박성민, 박지현, 권지웅, 김상희에게 고배를 마시게 해주었지요. 근데 말이죠.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구속까지 시켰다면은 아마 이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이 공천권을 행사했겠죠.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페미들은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번 총선도 보나마나 치는 거지. 2대남, 3대남들이 통째로 등을 돌렸는데 되겠어? 근데 말이죠.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페미들하고 엮여가지고 선거에서 다 지는데 왜 반성을 안 해요? 반성은 그렇다 치고 계속 이렇게 페미들을 특혜 받게 우리가 다 망하겠는걸? 이런 성찰도 못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인사들, 조금이라도 좀 더 이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 개선을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은 야야야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질 수도 있어 이러면서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데 왜 페미들한테는 안 그래요? 페미들 때문에 그렇게 직격탄을 맞아놓고 말이에요. 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뭐겠습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페미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걔들이 얼마나 그 주술을 외웠습니까? 우리 페미들을 우대해야 여성들 표가 온다. 젊은 여성들 표가 온다. 이러면서 사기를 쳤죠.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를 우대해야 성평등이 정말 보장되는 당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 페미들한테 먹혔습니다. 먹혔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정말 당원들이 나서서 그 페미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또 이번 선거도 2대남, 3대남의 이런 배타적 투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격전지에서 다 지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페미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 뭡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비동의 강간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비동의와 강간은 동어 반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동의 강간도 있어요? 동의를 한 강간도 있어요? 없잖아요. 비동의 강간이라는 거는 그 역전압 이것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역전압. 이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yes means yes rule 해가지고 반드시 성교를 할 당사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섹스를 해야지. 만약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끌려서 사전 동의 없이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면은 이걸 강간으로 엮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범죄의 너울을 씌우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민주당 공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들 황당해했죠. 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닷페이스에 나간 것만큼 큰 파장을 낳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의 이런 페미 편향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죠. 이러다가 또 선거에서 또 지는 것 아닌가. 근데 다행히 당에서 그 공약을 백지화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넘어갈 일인가요? 아니 어느 누가 그 당 공식 문서에 끼워 넣었기 때문에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겠다. 그게 공약으로서 선관위에 제출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어요?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약을 전에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까? 실무자가 실수하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공약도 들어가고 그랬던 민주당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이거를 넣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당내의 페미인데 자기 이제 페미니즘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우리 당이 비동의 강간죄를 공약하게 하려고 어떤 당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슬쩍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웃시켜야지. 당직자라면 아웃을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당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어떤 당의 어떤 합의 없이 지멋대로 공약을 넣은 거라면 영원히 민주당에서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페미니즘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구히 제명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인간이 그런 짓을 했는지. 혹시 그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페미라면은 이거는 제명을 시켜야 맞습니다. 반드시 그건 제가 책임지고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못 넘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페미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네, 무수히 많은 선거에서 이건 정말 쥐약이구나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을 해도 바꿀 생각이 없어.
그거는 사이비 종교 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아니 표가 안 되면 다 버리는 민주당이 왜 페미만은 붙잡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자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보세요. 영페미들하고 손잡고 했다가 저 폭망이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그 뭐 큰절 올리든 말든 저 사람은 끝났어요 이제 심상정은. 자 이걸 보고도 민주당이 여전히 페미니즘과 손잡고 뭘 해보겠다. 그 순간은 이제 망하려고 작정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뭐 관념이나 뭐 어떤 주의 주장에 휘둘리거나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의 범주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재명은 선을 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작에 좀 그으셔가지고 대선 때 닷페이스 안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닷페이스에 출연한 이후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확 꺾여가지고 선거 당일까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살짝 붙은 적이 있긴 있었지. 그 설날 즈음에. 그러나 결코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손붙잡고 그 실무진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닷페이스 출연시킨 그 페미 민주당 정치인 그 사람 이번에 당원들이 아웃시켰어요. 정말 위대한 민주당원입니다. 다시는 그자들이 이 정치 무대에서 페미 정치성으로 정치 못하도록 분명히 제가 감시할 겁니다. 뭐냐고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놈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름 없음님 5,000원 보내시면서 민주당 내 올드 페미들이 저렇게 세력 떨치고 버티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그들이 이희호 여사의 이름을 팔아서 페미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희호 여사님이 활동하던 시대와 지금은 엄연히 다른데 맞습니다. 이희호 여사님, 이희호 선생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부인을 때리지 말자. 이런 운동을 펼치던 때였어요. 부인을 때리지 말자. 여성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 이런 선거운동하던 때였습니다. 뭐 그것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남자 사냥을 하고 말이죠. 무분별하게 특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이런 미친 페미들이 활개치는 지금과는 달랐어요. 자 이광재 씨 뭐 본인은 또 뭐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류호정하고 손잡고 이번 선거에서 활개치면은 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신 찾아갈 거야 내가.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건 아니고 말로써 항의를 할 겁니다. 카메라 들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당신한테 따질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지금 구도인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말. 뭐 해명을 했는데 뭐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하니 다행인데 진짜 뭐 류호정이가 민주당 무슨 트럭에 올라가지고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발언을 한다?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따질 거예요. 이 진짜 아니 감이 없는 거지 지금. 2대남 3대남한테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서 과거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거든. 지지세를 보고 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여기다 죄를 부려. 류호정이하고 손잡고 이런 어떤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그런 인간이 왜 정치를 합니까? 모르면은 그냥 배우든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모르는 게 그 용인이 되냐 이거예요. 자, 하여튼 심상정의 시대와 함께 페미니스트의 시대도 이제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성평등을 당연히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기회를 안 준다든지 혹은 뭐 배제를 한다든지 정말 뜨겁게 반대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씨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영남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영남도 아니고 호남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호남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런 걸로 차별을 해? 야만 아닙니까? 이 야만을 분쇄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야만을 분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씨 이제 그만하세요. 많이 하셨어. 네. 더 이상 하시는 거는 노욕이면서 아울러 정말 공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굿바이 심상정. 잘 가.